일단 최근에 이슈된 게 이거죠. 프레드 휘트니 에어버스라는 항공기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지금 리콜하는 상황이에요.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레지온 테크놀로지. 미사일 주로 다르고 대표적으로 만드는 자벨린이나 스팅어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보병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전차 뚜껑 따는 거랑 헬기나 전투기 향해서 쏘는 미사일 이제 자벨린이랑 스팅어죠. F-35의 엔진을 만드는 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엔진 만드는 부서도 따로 있어요. 항공기나 전투기 엔진 만드는 부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이틀 전에 나왔는데 실적은 괜찮았어요. 예상치 보다도 괜찮게 나왔고, 근데 이 실적이 14% 하락한 게 아니고 에어버스라는 항공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실적 때 주가가 14% 하락이 된 건데, 근데 여기서 만드는 엔진 보이 747 이런 항공기한테도 납품을 하는데 지금은 에어버스에 주로 들어가는 엔진이 좀 결함이 있다고. 그래서 이 프레드 휘튼이라는 부서가 여기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RTX가 프레드 휘튼이 모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프레드 휘트니 부문에서 엔진을 만들고요. 지금 가이던스 다른 건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잉여 현금 흐름만 좀 하향 조정했다고 그걸로 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깔 수밖에 없죠. 왜냐면 리콜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예상만큼 못 나올 수 있겠다. 올 한 해 기존 예상치보다 좀 깎아질 수 있겠다. 이것 때문에 14% 하락은 좀 과하게 하락했다 보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또 얘기하면 레이시언이 이제 사명을 RTX 커퍼레이션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레이시언 테크놀로지가 사명을 했는데 저번 달에 주식 티커 그대로 RTX로 간다고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럼 여기가 그렇게 국방 수주를 많이 받는지, 그리고 뭐 항공기 엔진 얼마나 파는지 이런 거 한번 봐봅시다. 일단 최근에 이슈된 게 이거죠. 에어버스라는 항공기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엔진을 지금 리콜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이 있어요. 근데 희귀 금속이 또 되게 순수하게 들어가야 되나 봐요. 불순물이 섞였다는 것 때문에 지금 리콜해요. 괜히 불순물 들어갔다 지금 리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는 약 1200개 엔진을 리콜해야 되고요. 이게 주가를 끌어내린 거고, 저는 엔진 리콜하는 거 이 정도로 이렇게 뺄 거였나. 얘네가 리콜을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타격이 되는 거는 잉여 현금 흐름만 줄어드는 거지 이번 실적에서 매출 가이던스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콜을 한다고 해도 여기 프레드 휘트니의 엔진을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콜린스 부분은 이런 항공기의 랜딩 기어, 그리고 기타 비행에서 필요한 제어 장비, 조정 장치 등을 콜린스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게 이제 보잉의 737 항공기 이런 거에, 그리고 에어버스 A350, A330 이런 데 항공기에 랜딩 기어나 제어 장비 만드는 데고요. 그리고 프레드 휘트니가 엔진 만드는데요. 아까 엔진에 결함이 있어서 리콜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매출의 반 이상이긴 해요. 매출의 30% 하는 건데. 그러니까 락히드 마틴, 제네럴 다이너믹스랑 다르게 얘네는 반은 빵 매출이고 반은 민간 매출이. 레이시온의 지금 미사일 방어 부문 매출이 22%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우주 부분도 한 20% 나오고 있다는 건데, 여기가 이제 레이시온에서 대표적으로 만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나 엑스칼리버 미사일, 그리고 암람이라는 공대공 미사일 있어요. 전투기에서 전투기를 격추시키려고 쏘는 미사일.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제 스텔스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미사일이고요. 그러니까 미사일 전문으로 만드는 데는 레이시온 부서고, 레이시온이 콜린스라는 데 3년 전에 인수를 해요. 그래서 시총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콜린스까지는 가지고 있던 게 아닌데 레이시언이 콜린스를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을 나뉜다는 거예요. 콜린스 부분은 3년 전에 인수한 부분이고요. 프레드 휘트니가 이제 엔진 만드는데, 프레드 휘트니에서 F-35 엔진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민간 항공기 엔진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전투기 엔진 프레드 휘트니에서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시온 부분에서 미사일이랑 위성이랑 이런 거 만들고요. RTX 레이시온의 제품을 쓰는 승객들이 1100만 명 정도 되고, 민간 항공기 구성품으로
1200억 달러치는 레이시언, 콜린스 제품 들어간다는 거고 매순간 프레드 니트니의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다. 그리고 85,000개의 프레드 니트니 엔진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한 반 정도가 다 레이시언 제품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의미 있어요. 국방부로부터 수주받은 금액 중에서 지금 더 받아야 되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수주 잔고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받을 돈인데 국가가 이 돈 안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분납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돈이 이만큼 또 남아있고. 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매출이 이미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거 자체도 미친 실적이에요. 왜냐면 저번 분기는 매출이 전년 대비 10%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항공기 결함 아니면 저는 이 갭상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실적으로 보는데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 증가. 또 여기가 상업용으로 매출이 또 잘 나오는 이유 그쪽 이제 항공기 부분 매출이 잘 나오는 게 엔진이나 항공기 제어 장치 뭐 랜딩 기어 장치 이런 거 딱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유지 보수 서비스 매출도 잘 나온다는 거예요. 애프터마켓 판매가 전년 대비 27%나 증가했다. 실제로 제품 만들어서 판매한 매출은 17% 증가했지만 애프터마켓 서비스가 좀 많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국방 백로그라는 표현이 국방부로부터 받을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국방부로부터 이미 계약한 건 있고 2022년에 비해 2023년 돼서 또 받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 실행으로 전년 대비 5% 정도 국방 매출이 더 증가했다. 그리고 지금 이 백로그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돈이 1850억 달러치가 아무 계약 안 해도 앞으로 받을 돈이라는 거예요. 계약한 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1850억 달러 앞으로 받을 돈이라면은 이게 200조 넘지. 그리고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로부터 한 1200대 또 새 항공기 주문을 받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이번 분기에 이렇게 다 상향 조정했어요. 이전에 매출이 720억 달러에서 730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최소 미니멈이 73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0억 달러 조금 더 상향해서 매출 가이던스 올려버렸고 매출 성장률도 이전에는 7에서 9%였다면은 이제 9에서 10%로 성장률도 올려버렸고 그리고 잉여연금 흐름은 이게 좀 하향 조정 이전에 48억 달러에서 한 5억 달러 정도 하향 조정한 거는 그 이번에 엔진 리콜 사건 때문에 현금이 좀 줄 수 있겠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콜린스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만큼이나 상향 조정했어요. 이게 좀 의미 있는 거예요. 프레드 니트냐 리콜해서 이 부분은 그냥 이전의 추정치랑 뭐 영업이익 변함없이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면은 콜린스라는 항공기 제어 장치 판매하는 부분이 확 늘긴 하죠. 이렇게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결함 때문에 갉아먹은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친숙한 거는 이런 스팅어 미사일, 자벨린 미사일. 네, 왼쪽이 자벨린이고요. 뭐 그러면은 레이시언이라는 부서에서 매출의 40%밖에 안 나오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레이시언의 일부가 콜린스로 또 이동 그렇게 조직을 개편해 버려가지고 레이시언의 인텔리전스 우주항공 이 부분이 RIS거든요. 이 부분의 명령 및 제어 솔루션이 콜린스로 가면서 그래서 콜린스 매출이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8개 전략사업부로 조직 개편했다는 것도 이게 한 달 전에 개편한 거예요. 한 달 전에 이제 레이시언에서 제대로 RTX로 이름 바꾼다고 하면서 이 전략사업부가 공군사업부, 해군사업부, 육군사업부 그리고 방어미사일 전문사업부 우주사업부, 그리고 사이버 보안사업부, 그리고 기술 R&D 투자하는 사업부 이렇게 나누는 거네요. 그리고 앞으로 미사일이나 이런 수요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주는 뉴스지만 이미 이 정도 판매 승인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장착한 폭탄이 레이시언이 만든 거예요. 이 SDB라는 폭탄. F-35에 장착하는 폭탄. 근데 저는 레이시언을 예전부터 좀 좋게 봤던 건 미사일은 소모품이잖아요. 전투기는 고장나거나 격추당하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있는데 미사일은 한번 날리면은 또 재고 보충해놔야 되잖아요. 소모품이어서 미사일 수요가 더 기대는 훨씬 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이것뿐만 아니라 F-35도 엄청 주문했어요.
이게 6월에 나온 뉴스예요. 폴란드랑도 방공계약 승인한 거 이것도 6월 말에 나온 뉴스예요. 이거 나왔을 때 같은 날에 나온 뉴스인데. 그리고 이거는 최근 7월에 나토 회의가 있었어요. 7월 초에. 근데 회의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왔네? 나토 무기 비축량 위험할 정도로 적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기대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나토 회원국들 무기 좀 더 살까 하는 기대감. 그래서 유럽 주둔 미 공군 사령관이 이제 나토의 무기 비축량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왜냐면 폴란드도 나토 회원국인데 폴란드가 본인네들 가지고 있는 무기 계속 우크라이나한테 보내주고 있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지금 2000대 이상의 RTX 여기 레이시언에서 제작한 스팅어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방산회사들은 너무 오히려 좀 빨리 좀 생산해달라 그런 재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만들어야 될 게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린스 매출이요 전년 대비 7%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또 전년 대비 36% 늘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의미 있는 게 콜린스가 비행 제어 장치 같은 거 판다 그랬잖아요. 그 민간 부분 매출이 막 29% 증가. 그리고 위에가 이제 유지보수 서비스라면 밑에가 실제 제품이 한 14% 증가. 그리고 군사용으로 매출은 5% 증가했다는 건데 대신 군사용에서 매출이 그렇게 늘진 않았지만 지금 민간 매출이 엄청 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새로운 항공기랑 새로운 부품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 여기 CEO도 작년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앞으로 항공 수요 엄청 늘어날 거다. 그게 우리 부품 수요도 엄청 늘릴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콜린스 비행 제어 장치만 파는 게 아니고 우주복도 만들어서 판대요. 이 우주복은요 또 국제 우주정거장에 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프레드 휘트니 부분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었는데 여기는 애프터마켓 유지보수 서비스도 한 26% 증가했고 상업용 엔진 판매도 20% 넘게 증가했지만 다만 엔진 군사용으로는 3% 줄어들긴 했대요. 그리고 이제 레이시언 미사일 방어 부분 이쪽이 미사일이랑 방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암람이라는 미사일을 탑건 보셨나? 탑건에서 전투기를 격추시킬 때 미사일을 쏜단 말이에요. 전투기에서 상대 전투기를 향해 미사일을 쏩니다. 이쪽은 좀 R&D로 쓰는 게 많아가지고 이쪽 영업이익 증가율도 뭐 크진 않아요. 위성 만들고 차세 잼머 만들고 그런데 잼머가 레이더로 미사일이나 이런 거 날라오는 거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신호를 방해하는 방해 장치를 잼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잼머 개발로 지금 미국 국방부랑 19억 달러 기밀 계약한 건 이거 1분기에 계약했었다는 거고요. 각 부분에서 매출 성장률 RMD가 미사일 만드는 데입니다. 여기가 매출 성장률이 이렇다는 거예요. 매출 성장률. 고정된 걸로 보면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 13% 성장했다는 거예요. 참 레이시언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참 잘 팔아먹더라고.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그러니까 레이더까지 장착이 돼 있는 거고 그 레이더로 상대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오는지 그 경로 추적한 다음에 그 미사일 격추시키려고 쏘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든든한 고객이고요. 미국 정부한테 총 매출의 거의 반을 다 미국 정부한테 파는 걸로. 그리고 이것도 이제 2달 전에 나온 뉴스예요. 자벨린 미사일은 이거는 레이시언이랑 로깃트 마틴이 같이 만드는 거. 스팅어는 레이시언 혼자 만든다면은 이게 또 보면 2024년까지 미국이 무기 이만큼 조달하는데 이만큼 돈 쓴다는 거거든요. 토마호크 미사일도 70개, 68개, 34개. 그리고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또 많이 사네요. 이거 진짜 많이 사네요. GMLRS.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이 찍어내는 건 이거거든요. 정밀 타격 미사일이거든요. 이거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가 레이시언 RTX. 2월에 레이시언이랑 9천만 달러 계약 체결할 거니까 한 1억 달러 정도 정밀 타격 미사일 계약을 체결했네요. 여기 또 보면 여기 각 만드는 회사가 또 나와 있어요. 티컬 미사일, 전략 미사일 이런 거는 보잉, 락히드 마틴, 레이시언에서 만듭니다. 저는 근데 픽스드 윙 에어크래프트 전투기를 럭히드 마틴에서도 만들고 노스럽에서도 보잉에서도 만들지만 여기 럭히드 마틴의 F-35나 F-135에 레이시언 엔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레이시언 사실상 연결돼 있다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고 있는 이제 핵심 무기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벨린 미사일이 8,500개 제공해주는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계속 추가로 보내줄 수 있다고 이렇게 플러스를 써놨네. 자벨린이랑 스팅어 같은 좀 보병들이 많이 쓰는 좀 재래식 무기 많이 보내주긴 하죠. 완전 최첨단 무기는 그렇게 많이 안 보내주는데 그나마 최첨단 무기 보내준 게 하이마르스 같은 건데 다연장 로켓포라고. 그리고 155mm 탄으로 엑스칼리버 사거리는 한 40km 정도 된다 합니다. 이거는 적어도 한 56만 개 보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이렇게나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소모품이니까. 그리고 이게 2027년까지 만들기로 한 계약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계약. 이거를 락히트 마틴도 이겨내고 레이스연이 따낼 거거든요. 근데 9억 8,500만 달러 계약이면은 거의 10억 달러잖아요. 10억 달러면 1조네. 와. 극초음속 미사일 만드는 데만 1조를 받네. 국방부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게 순항 미사일이에요. 이거 그 위로 쏘면은 우주 뚫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속의 5배 이상. 이게 이제 마하 5까지 만들 계획이라는 거예요. 2027년까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고사양 미사일들 암람, 이제 패트리어트 MIM-104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 만들고 SM-6 지대공 미사일. 지대공이라면 이제 바닥에서 쏘는 거죠. 공중을 향해 쏘는 거니까 이제 전투기 격추시키거나 미사일 격추시키려고 쏘는 건데 이게 엑스칼리버 미사일입니다. 이게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네, 사거리가 40km 정도.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보내주는 미사일들이 200km 이상 가는 건 절대 안 보내주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내주게 되면 진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안 보내줍니다. 이게 작년 9월 9일에 나온 블룸버그 뉴스였거든요. 스팅어 미사일 보충 더 한다. 스팅어 미사일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냉각수 충전하는 거 이거 자체도 또 레이시언한테 소득인 거죠. 그리고 155mm 교체탄 이게 아까 엑스칼리버도 155mm 탄 155mm가 좀 많이 쓰이나 봐요. 이번 실적이 여기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영업이익 22억 달러, 순이익 13억 달러, 영업이익률이 한 12% 나왔네요. 순이익률이 7%고. 잉여연금을 가이던스 이렇게 낮춘 게 벌써 이렇게 반영이 돼 있네요. 잉여연금으로 원래 가이던스가 한 48억 달러 정도였는데 5억 달러 정도 좀 낮춰서 가이던스 잡아가지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 그랬죠. 부채도 다른 방산기업에 비해서 부채도 적은 편이더라고. EV EBITDA 보면 10배면은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10년 돌리면 본전 찾는다는 거잖아요.